1904년 12월 25일 배유지 목사님과 오원 목사님 댁에서 첫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린 것이 광주에 선교사 도착의 시작인데, 그때로부터 1984년까지 106가정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같이 합치면 한 400여 명의 미국인 선교사들이 양림동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았다고 말할 수가 있고요. 그 사람들이 여기에 살면서 광주 숭일고등학교, 수피아여자고등학교는 1908년 2월달, 3월달에 설립되었고, 광주 기독병원은 1905년 11월 20일날 첫 진료를 시작한 이후로 광주에 의료 선교 혜택을 베푸기 시작했습니다. 맨 처음에 기독병원에 선임한 첫째 제1대 의사는 놀란이라는 의사 선교사였고요. 제2대 선생님은 윌슨이라는 의사였습니다. 그 다음에 광주 숭일고등학교 첫 번째 교장 선생님은 프레스턴 변요한 목사님이셨고요. 스피아 여자고등학교는 엘라 구라함, 한국말은 알라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가 처음에 제1대 교장들이었습니다. 이런 모든 일의 배경에는 배유지 목사님의 숨은 공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남신학대학교는 그러면 언제 설립되었나요? 호남신학대학교는 1955년 저희 학교에 T. 브라운, 조지 탐슨 브라운이라는 미국인 남양록의 선교사가 오셔가지고 처음에 7명의 학생을 데리고 1955년 4월 7일경에 첫 수업을 시작한 이래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6,800여 명의 학생이 졸업했고요. 그 가운데 6,000여 명이 목사 졸업생이 나왔습니다. 이 6,000여 명의 목사 졸업생들은 호남지방, 한국 전역에 흩어져서 세계 선교사로 나가서 세계 교회를 봉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에비슨 씨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에비슨 씨는요, 1919년 3.1운동 이후에 한국의 농업 부흥이 국가 부흥이라는 그 기치 아래 한국 YMCA에서 농업 전문 선교사 3분을 초청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고든 에비슨, 고돈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이 1925년부터 광주 양림동에 와서 땅을 사가지고 집을 짓고 호남 일대에 농업 전문인들을 다 불러다가 민족 정신, 또 신앙 정신, 그 다음에 새로운 문물에 대한 정신, 그 다음에 각종 농업 신기술, 특별히 쌀 증산 기술 방법, 과수하는 방법, 그 다음에 축산하는 방법, 축산하는 양돈, 그 다음에 양우, 소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염소 키우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지금 특별히 친칠라, 앙골라, 토끼 사육하는 것도 우리가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서 한국 농촌 부흥에 큰 영향을 주신 분이 에비슨 선교사였습니다. 네, 그러면 그 선교사님들이 우리 광주에 끼친 영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오늘날 이 양림동은 현재 선교사들이 그렇게 100여 년 살면서 제일 먼저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민족 정신, 신앙 정신, 또 서구 사상에 대한 깨우침, 의식 계명과 개화의 정신으로서 신세대 새로운 인물을 키워준 것이 제일 큰 영향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당시 우리 조선은 주술, 무속 이런 것이 너무 심했는데, 거기로부터 자유해가지고 과학적인 사고로서 현대 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 새로운 시대 사람들이 생겼고, 특별히 여성을 가정으로부터 해방시켜서 여성 지도자들이 한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사인 포사이트가 1909년에 길가에 쓰러져 죽어가는 여자 나환절을 손수데려와 치료하게 된 것이 시작이 돼 1911년 우월순 선교사가 광주군 효천면 봉선리에 최초로 나병원을 설립하였다. 그 당시 동아일보는 이렇게 전하고 있다. 조선 최초 나병원 창설한 윌슨 박사 25주년 기념. 전치받은 환자 2,000여 명. 전 조선 환자 다 수용할 계획. 남은 세월도 동사업을 계속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그녀는 간호학을 전공한 독일계 미국인으로 1912년 광주에 도착해 광주 제중병원 간호사로 고아와 나환자를 극진히 돌보면서 선교활동을 시작하였다. 조선간호협회를 결성하여 만국간호협회에 가입시켰고, 이 지방의 여성교육기관으로 광주 2일 선경학교를 신축하여
간호사, 산파, 유치원 부모 등 많은 여성 지도자를 배출해 계몽과 신여성 운동에 앞장섰다. 배우지 사택은 1904년에 유진벨과 오웬이 최초로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면서 광주에서의 선교가 시작된 곳이며 여기에서 재중원 환자의 첫 진료를 하였으며 의료와 교육의 산실인 이곳은 철거되고 지금은 테니스 코트가 그 빈자리를 지키고 있다. 수피아 교정 동쪽 동산에 서 있는 커티스 메모리얼 홀. 송일학교와 수피아 여학교를 설립한 유진벨 배우지를 기념하기 위한 예배당이며 지붕의 처마 끝은 12사도를 상징하는 12개의 작은 석가래가 배열되어 있다. 1927년 윈스보로가 5만 불을 기증하여 최초로 빨간 벽돌로 지은 3층 건물로 기증자의 이름을 따서 윈스보로 홀이라 이름하였고 지금은 수피아 여자중학교 본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1911년 미국 스턴스 여사가 죽은 여동생 제니 스피아를 기념하기 위해 5,000불을 기증하여 건축하였으며 수피아 홀이라고 이름하였다. 이때부터 학교 이름이 수피아라고 부르게 되었다. 호남신학대학을 세운 조지 티 브라운 사택으로 2010년 9월 6일 그의 아들 조지 티 브라운 2세가 내광하여 9살 때 살았던 양림동 사택을 둘러보면서 옛날 이야기를 My parents lived in Quarantine from 1954 until what, about 68, 69? When did my father go to Seoul? 67? 이 건물은 목사이자 의사인 오웬이 1904년에 광주에 와서 선교와 의료 활동을 하다 44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어 미국 가족과 친지들의 모금으로 그와 그의 할아버지를 기념하기 위해 건축하였으며 일제하에 호남의 대표적인 집회소이고 문화예술회관이었다. 1908년 재중원 2대 원장인 우월순 선교사의 사택으로 광주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서양식 건물이다. 여기는 22분의 묘가 있는데 그게 이제 대표적인 분이 이 유진벨 목사와 오기연 목사님이 주로 이제 그 대표적으로 이제 처음에 우리 강주에 와가지고 유진벨 목사는 이분을 기리기 위해서 아래 가면 수피아여고에 가면은 그 회관이 있고 또 오기연 목사님은 선교사이면서 의사였어요. 여기는 전국에서 미국 선교사 묘역이 가장 크게 안장된 곳이 여기야. 그 다음에 전주 예수병원에 가면 또 12분의 그 묘지가 있어. 이 사람, 그러니까 이 아래 가면 또 충현원 고아원이 있는데 저 고아원도 이 선교사들의 은혜를 받아서 지은 거예요. 그 박순희 여사가 우월순 선교사 사택에서 그분들한테 전도를 받아서 그 교회를 믿게 돼. 그래서 그분들이 그 우월선 선교사 사택에서 한 20명의 전쟁 고아를 데려다가 수용을 하고 있었는데 그 박순희 여사가 그 우월선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강주에서 최초의 1953년도에 생긴 고아원이 강주에서 제일 먼저 생긴 고아원이 이 충현 고아원. 1950년에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53년이면 아주 이제 그 전쟁 이제 휴전되고 그 전쟁 고아들이 아주 많았어요. 전쟁 고아들만 여기다 수용을 해가지고 그 세계 각국 주로 이제 그 유럽, 아메리카 쪽으로 입양을 많이 시켰는데 그 입양시킨 그때 당시 아이들이 지금 선생님 나이 또래 됐어요. 100년 전에 우리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들이 파송이 될 때 실제 목적은 그분들이 이 선교 목적이었지만 우리가 근데 100년 전에 그분들의 발자취를 쭉 더듬어보면 선교 목적도 훌륭했지만 훌륭한 것은 우리 강주 빈민들을 그 생계를 위해서 그만큼 이 농업학교를 세우고 또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를 들어와서 강주에 입성을 해서 그때는 장질부사, 나병 이런 병들을 퇴치하는데 유난히도
그 고생을 많이 했고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분들이 비록 선교사였고 또 그 예수를 믿는 종교인들이었지만 우리 강주에 와가지고 강주 근대사의 한 획을 긋는 데는 더히 그 말할 수 없도록 아주 중요한 일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2명이 묻혀있는 선교사 묘지이다. 그들은 근대화로 가는 시작점에 불을 밝혀놓고 여기에 영원히 잠들었다. 100여 년 전 외국 선교사들이 양림동산에 자리 잡고 선교 활동을 펼치면서 그들과 함께 서양 문화가 따라 들어오게 되었으며 학교를 세우고 병든 환자를 치료하다 병원을 설립하였고 농사, 축산 분야까지 개봉하면서 오늘의 근대화의 초석이 되었다. 그들의 열정과 공헌은 후대에 계속 기억될 것이다.